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핵심적인 그 어떻게 보면 스킬,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예. 말씀하셨는데, 영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이란 부분들. 그러니까 고객한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의 어떤 다른 모습 내지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관심을 끌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세일즈는 결국 질문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좀 음,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어떤 질문을 할 건지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그거에서 벌써 결정이 난다는 두 가지 사실을 좀 얘기하면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사전 준비가 그게 사실 전략이죠. 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그냥 이런 거죠. 만년필을 한 자루를 제가 김홍구 대표님한테 하나 팔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심플하게 결론이 날 거예요. 김홍구 대표님이 사시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고 음, 안 사시면 계약이 없었던 게 되는 거야.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만일에 제가 김홍구 대표님한테 만년필을 10억 원어치를 판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음, 만년필을 하나 파는 거하고 10억 원의 차이는 뭐냐면 김홍구 대표님이 이미 10만 개를 구매할 수 있는 거대 기업이라고 일단 놓고 봐야 돼요. 음, 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대 기업은 그냥 상상인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한자로 파면 김홍구 대표님이 의사결정 하나면 끝나지만 그치, 그치. 10억 개를 맞아 만년필 10만 자루를 만일에 10억 원어치를 판다고 하면 해당 회사에서 그것에 관련된 의사결정 라인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리고 맞아. 여러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죠. 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략적 판매, 특히 B2B 세일즈의 본원적인 의미는 우리가 보통 컴플렉스 세일즈라고 그래가지고 음, 복합 판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음, 네, 음, 복잡하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10억 원어치를 판다는 것 자체는 그 해당 회사에서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음, 여러 의사 결정 구조가 있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4개의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종 승인권자인 경제 구매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임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사용 구매자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권한은 없는데 저한테 굉장히 까칠하게 대하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이걸 기술 구매자 그룹이라고 해요. 기술 이걸 구매자라고 소개합니다. 테크니컬티 그룹이라고 하는데 테크니컬티 그룹은 단순히 제품의 물리적인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법률적인 전문성, 음, 회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도 나한테 비토 그룹으로서 서질 수 있는 그룹을 말해요. 어, 그래서 이들이 권한은 없는데 이 제품은 안 되겠어요. 기술적으로 안 되겠어요. 태클 거는 네, 거죠. 태클을 걸어버리면 경영자 입장에서 절대로 최종 승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코치 구매자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어, 코치 어, 구매자 그룹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회사의 세일즈를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나 회사에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정보를 주고 나의 세일즈를 성공을 지지하는 그룹을 말해요. 쉽게 아하, 얘기하면 내 편을 심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구매자들을 두루두루 접촉해서 그 회사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요소도 파악해야 하지만 음, 사실은 B2B 비즈니스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영업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해당 구매자 그룹별로 개인별 성취 요소를 파악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음, 정리하면 그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성과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해당 고객사 내부에 있는 다양한 접점들을 두루두루 접촉을 해서 그 개인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도대체 뭘 원하고 있고 뭘 불편해하고 있고 고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 그것을 성취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성과와 성취를 동시에 파악하는 일련의 활동이 뭐다? 이것이 전략적 판매 활동이고 이게 모이고 모여서 전략의 수립이 되는 겁니다. 음, 아, 음. 이 기업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구매층이 너무 다양하네요. 이제 진짜 하나 그냥 물건 한 사람한테 하나 파는 그게 아니고 여러 맞습니다. 사람이,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재고 관리하는 사람한테도 이게 재고 관리가 부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공장에서 이쪽 그 회사, 큰 회사한테 이제 뭐, 진짜 뭐, 뭐라도 하나 팔려면은 창고 있니? 물류는 어떻게 할 거니? 뭐, 그래서 맞아요. 계약은 성금이니, 후불이니, 이걸 모두 다 충족시켜야 이제 계약이 맞습니다. 성사가 되는데 그걸 편하게 해줄 수 있어야 모든 사람 구성원들이 그 회사 좋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구매자의 복수라는 말이 있어요. 음, 실제 사례인데 어떤 한 영업 대표가 공장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해당 회사의 경영진한테 영업을 하러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C레벨들 앞에서 멋지게 브리핑을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제안을 마쳤어요. 예. 예. 심지어는 임원진들도 모두 박수를 칠 정도로 호평을 받았는데 당연히 돌아온 영업 대표는 기대감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아, 그렇죠. 조만간에 어떤 오다가 떨어질 거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오다는커녕 그 해당 건이 다른 경쟁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하, 쌀이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적으로 그 공장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층과 기술 구매자층은 다 공장에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해당 영업 대표가 경영진들만 주구장창 만나고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영업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공장 근로자들이나 공장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본인들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장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전년도 대비 30% 올라가게 될 것이고 기존의 인력이 30명이 하던 것이 15명으로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2배 이상 낸다라고 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땡큐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그 해당 제품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룹들이나 그것을 기술적으로 판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오해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영업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공장 근로자들이나 공장의 주 사용자, 기술 구매자들을 다 접촉을 해서 이 제품의 진위와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혜택, 혹은 그들이 우려하는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헤아려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 C레벨들만 컨택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저의 판매를 방해하는 거죠. 이거를 일컬어서 구매자의 복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맞네요. B2B 영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업대표의 역할은 굉장히 그 영역이 넓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 내지는 세일즈 하는 분들이 이제 결정권자를 만나서 담판을 짓거나 아니면 맞아요. 네. 최고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왜냐면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봐야 위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겪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정권자를 만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쓰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한테 그게 기반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시 또 도루묵 원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네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항상 그 교육을 가면 이 얘기를 해요. 명함을 보지 말고 역할을 보라. 아하,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요즘은 또 벤처 회사들도 많아졌지만 MZ세대들이 올라오면서 회사의 문화가 굉장히 수평화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이제 아는 흔히 뭐 대리직급인데 실제적으로는 임원이 권한의 위임을 통해 가지고 실제 결정권자는 대리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으로 윗선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해당 프로젝트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낮은 직급의 사람이 그 해당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거든요.